서울 이태원역 앞입니다. 겨울밤 공기는 차갑지만 현장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집회 현장에 나온 이들은 20대 대학생들, 30대 직장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누굴 대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외치고 있는 구호는 단순하게 윤석열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롭게 감수해왔던 결단력, 부정선거와의 싸움, 그리고 계엄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2030 청년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당의 정치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입니다. 그 외침이 바로 윤석열 어게인, 윤 어게인이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즉각 탄핵을 밀어붙였고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4일 윤 대통령은 파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참모들은 무너졌지만 대통령은 조용했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침묵은 체념이 아니었다고.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전혀 굴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면 이후에도 그는 국민 앞에서 전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목숨 걸고 모든 것을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5가지 핵심 사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판단 기준은 국회가 써준 각본을 그대로 읽은 수준이었습니다. 첫째,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국무회의 소집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셋째, 위증하는 사람들의 회유 증거를 믿었습니다. 넷째, 계엄 해제 당시 군의 입장을 무시했습니다. 다섯째, 내란 혐의 철회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윤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추정일 뿐이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제출했던 반증 증거들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오로지 국회 편만 들었습니다.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오고 국민의힘 내부는 분열되었습니다. 누구도 대통령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계엄은 내란이라고 주장했고 조경태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말했습니다. 김재섭은 윤을 등에 업고 정치하는 중진들을 고름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통령을 악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보수의 탈을 쓴 기회주의자들의 집단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감옥 갈 각오로 계엄을 단행했을 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충성 대신에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을 버린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당이었다고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혼자였습니다. 당선되고 나서도 국정 운영에서도 계엄령 결정에서도 외로웠습니다. 그는 국민을 믿었습니다. 검찰도 믿었습니다. 당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대통령 뒤에서 누군가는 민주당과 야합했고 누군가는 침묵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을 보필해야 할 참모들이 오히려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탄핵이라는 사형 선고가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잔인했던 내부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민의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륜 정당은
더 이상 못 찍겠다. 이 말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이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도망간 정당, 손절로 자신의 생존을 꾀한 정당, 그러면서도 보수의 이름을 팔고 표를 구걸하는 그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수의 프레임 안에서만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탄핵 사태 이후 중도 유권자들도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정치에 관심 없었던 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엄 이후의 진실과 헌재의 편향성, 국민의힘의 침묵을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이냐 조작이냐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 진실을 드러내려고 했고 그 대가로 제거당했습니다. 이제 중도 유권자들조차 윤 대통령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고 이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엔 중도층이라 불리고 있던 이들이 지금은 가장 단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다. 윤석열을 못 지킨 국민의힘은 끝났다. 이들은 이념보다 태도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 앞에서 진실을 외치고 있고 누가 거짓에 침묵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싸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도 유권자의 침묵은 끝났습니다. 대선에서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은 무관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과 배신 그리고 극단의 각성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국민은 정치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을 못 지킨 정당, 윤을 배신한 정치인, 그들이 누구이든 이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무관심은 곧 쳐버리고 정치적 사형 선고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했던 계엄은 법률상, 헌법상 근거를 가진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고 조치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주저하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 당했기 때문에 계엄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한다면 이미 그 프레임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계엄은 정당했다. 그걸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윤석열 정신을 부정하고 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윤 어게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엄은 합법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려 했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한 사람들에게 표를 주겠다. 이건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목숨 걸고 싸운 윤석열 대통령을 외면한 정치인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국민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지금 국민은 명확한 입장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신을 계승하겠다면 그것을 선언으로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말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곧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윤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보수, 윤과는 다르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선에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의 이름을 걸고 당당히 말하는 자, 그 후보만이 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윤 어게인은 단순한 집회명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시대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누가 진짜 우파이고 누가 위선자인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윤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하는 자, 계엄의 정당성을 말하는 자, 윤의 탄핵은 잘못됐다고 하는 자, 그 사람만이 우파들입니다. 그 이외에 전부 정리 대상입니다.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치권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국민 전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가 무엇을 추구하려는 힘의 의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물러났지만 그가 추진하려고 했던 헌법과 자유라는 숭고한 정신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싸움은 한 사람의 복원이 아니라 그 정신의 계승을 위한 것입니다. 진짜 보수, 진짜 자유, 진짜 우파는 지금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더 이상 회색지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윤의 정신을 계승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고 외면하는 자는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반드시 증명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